네,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어의 발달. 글을 읽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언어 사용 능력은 급속히 발달하여서 초등학교 졸업 시기에는 약 4만 개 정도의 단어를 습득한대요. 그래서 84쪽에 있어요. 유아기에 비해 어휘 증가와 더불어서 단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뭐야, 지금 글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글로 표현하게 되고, 기억력이 향상됨으로써, 사용한 어휘수와 언어적 표현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언어 발달에는 지능, 성별, 형제, 자매의 수, 왜? 형제가 많을수록 주고받는 말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문장의 오류를 수정하게 되고 문법적으로 보다 복잡하고 긴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죠? 문장의 오류를 수정하게 되고 문법적으로 보다 복잡하고 긴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문자, 언어, 문법력, 독해력, 발표력 등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죠? 문장의 오류를 수정하게 되고 문법적으로 보다 복잡하고 긴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문자 언어, 문법력, 독해력, 발표력 등이 발달한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그 문자 언어나 문법이나 독해력 이런 발표력 등은 이 뭐야 지금 기질, 사회적, 문화적 요소, 언어적 환경,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죠? 사회적이나 문화적 요소, 언어적 환경. 그러니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또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보면 아동계 사회복지 실천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 어디야? 필드, 내가 많이 머물 수 있는 장소, 학교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거죠. 학교의 환경과 시설, 교사와의 만남, 각종 수업과 학교에서의 활동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적응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 인식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신체적 측면, 어떤 거냐? 아동의 운동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또래에 비해서 운동 능력이 뒤처지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측면에는 어떻습니까? 열등감을 가지지 않게 하고, 그죠? 심리적, 내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게 도와주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과 다각적인 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회적 측면, 이 시기는 아동학대, 학교 공포증, 포비아, 그죠? 등에 개입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다각도로 도와줄 둬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어디다 사회적 측면,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 청소년 중고등학교 시기를 말하는 거죠. 아우, 할 얘기가 참 억수로 많을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에서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 가장 격정적이고 불안전한 시기예요. 여기에서 잘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잘 일탈행위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청소년 정기 급속한 신체적 변화와 인지적 발달을 경험한다. 그래서 청소년 후기는 어때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려는 심리적 이유기와 더불어서 성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한다는 거죠. 자아 정체감, 후기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심리적 이유기. 또한 이 성인 생활을 내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전초전이죠. 그래서 성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청소년 후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서 뭐예요? 운동 능력의 발달도 현저한 시기여서 제2의 성장 급등기 8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사춘기 부모의 권유에도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춘기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제2의 반항기. 그죠? 엄마가 뭐를 한다고 그러세요? 나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제 일은 할게요. 하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잘못 되들었다가는 그래도 부드러운 부모는 그래 하고 부모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누리면서 아이를 받아들일 거야. 근데 욱하는 부모는 뭐야 그러면서 또 이게 주먹이 날아가는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아내야 돼. 왜?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제2의 반항기 사춘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을 닦아야 돼. 우리 어른들은 돌을 닦아서 이 아이가 이게 지금 제 반항기구나. 그 무서운 사춘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는 참아내야 됩니다. 아셨죠? 한마디로 질풍노도의 시기가 이 청소년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동양권 국가에서는 청소년, 소녀, 미성년, 중고생, 10대, 1318 이런 다양한 요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1318, 13살부터 18살까지. 그죠? 또는 10대, 통틀어서. 근데 미성년, 성숙하지 않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 미성년, 소년, 소녀, 중고생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도 어른도 아님을 뭐라고 그래? 주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금 뭐 사춘기, 그죠? 라고도 부르는 거. 이 시기에 일어나는 다른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인 면까지 포함하는 생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개념이 이게 청소년의 사춘기. 그래서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심리 상태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도 가장 힘들고 청소년 자신도 동요하는 시기에, 그죠? 그러니까 부모도 힘들어, 이 아이 때문에. 그래서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서로 힘든 시기가 이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신체적 발달에서 청소년 전기, 아까, 아동기까지는 95%가 지금 발달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얼마까지 발달돼요? 성인의 아직은 2%가 남아 있어. 그죠? 그래서 청소년 전기는 성인의 98%까지 신장과 체중이 증가한다. 그래서 87쪽에 보면 청소년 후기는 성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그죠? 성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신체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주요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키와 몸무게 등 급속한 외적 성장과 아울러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뭐라 그래서 생식 능력이 갖추어지는 성적 발달이죠. 자, 주요 특성은 뭡니까? 키와 몸무게 등 급속한 외적 성장과 아울러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생식 능력이 갖추어지는 성적 발달이 청소년 후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 성수, sexual maturation, 성적. 그래서 생식기관의 발달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사회적, 심리적 적응 과정 모두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어떻대요? 신체적 건강과 힘이 최고 수준에 있으므로 활기차고, 그 다음에 민첩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운동이나 다양한 외부 활동에서 우리는 풀어줘야 돼. 그 안에 이 지금 막 힘이 쏟치고 날리고 그러는데 그죠? 이럴 때는 이 에너지 용량 초과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잠재우는 것보다는 운동이나 외부의 신체 활동으로서 우리는 활용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이 안에 에너지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87쪽에 보면은
여자는 에스트로겐. 그죠? 남자는 안드로겐. 여자는 에스트로겐. 그죠? 에스트로겐 분비로 유방의 발달, 음모 성장, 초경. 요즘은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초경을 치렀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부터도 벌써 초경을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궁의 발달로 임신할 준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청소년기에는. 그죠? 에스트로겐의 분비로, 그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로 모든 여성으로서의 그 기준을 이제 갖고 가는 단계죠. 그럼 남자는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을 뭐라고 그래? 안드로겐이라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그죠? 많이 들어봤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 뭐라고요? 안드로겐. 목소리도 중저음으로 변하든지, 막 목소리도 하고 변하잖아요. 그리고 근육과 뼈도 이제 남자같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왜? 이 호르몬의 변화에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죠? 안드로겐 호르몬에서 남자는 남자답게 변화된다는 거죠. 뭐 턱수염도 나고, 음모도 생기고, 정자 생기고, 이게 성적 욕구도 이제 증가하는 거야, 청소년기에. 왜? 이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호르몬이 왕성하는 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해라. 신체 활동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성징이 발달이 된다. 에스트로겐 분비, 안드로겐의 분비, 남자는 무슨 분비? 남성 호르몬은 안드로겐, 여성은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왜 남자가 목소리가 변하고, 왜 뼈가 남자같이 변하고, 왜 음모가 생기고, 왜 턱수염이 생기고, 왜 성적 욕구가 생기고, 이게 다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그래요. 여성은 여성다운 에스트로겐에. 자, 봅시다. 이제 청소년 인지 발달도 중요해요. 87쪽에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은 아동기의 적극적 발달이어서 어떻게 돼?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죠?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청소년기 중반부터는 어떻다? 인지적 기능이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상, 형식적 추리, 문제 해결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이 발달한다. 그래서 성인과 유사한 사고 양식을 갖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복잡성이 증가하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정보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은 자기가 속한 사회, 규범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정서적인 발달을 봅시다. 이제 정서적 발달도 너무 중요해. 그죠? 이 청소년들은 달라지는 신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고요. 88쪽에 동시에 성숙에 따른 심리 적응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정서 발달은 질풍노도의 시기로, 그죠? 이 시기의 정서 발달은 뭐다? 질풍노도의 시기로 정서가 불안정하고 매우 기복이 심한 거야. 그죠? 극단적인 정서의 경험을 어떻게 다 긍정적인 정서보다 인간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막 성적이 이거는 제가 웰다잉 공부하러 다닐 때 강남으로 한 3년 전에 이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웰다잉 공부하는데 그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자살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부모가 공부하고 맨날 억누르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이 마음 안에 그래 내가 1등 해주지 그래 할게 하고서 1등을 했어요. 1등 성적을 받는 날 제 말에서 벌써 암시가 됐죠? 죽었어요. 1등 하고서 자식이 내 옆에 없는데 무슨 영화를 부르겠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공부. 이 아이는 계속해서 이 안에 분노가 올라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분노, 이거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래, 내가 1등하고 내가 죽어줄게.
너무나 슬픈, 진짜 이 현장이에요. 너무나 슬픈 현장. 그래서 진짜 이 정서적인 발달,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의 불안정으로 다양한 부정적 정서적 요인, 분열, 열등감, 자살 등을 겪게 되고 약물남용 등의 정신장애도 경험하죠. 따라서 성적 성숙이 일어나면서 성적 성숙이 일어나면서 성적 충동이나 성적 호기심이 생겨나.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 애들 엄빠 아빠 있죠?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 제 주변의 지인이 이 고등학교 때 그 일진들 있잖아요. 딸내미가 나갔어. 나가서 이 7개월, 8개월 된 애를 임신을 해왔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입양을 시킬 것인가? 그 엄마 아빠가 거기 세계에 가서 이 딸을 빼오려고 그랬어. 근데 빼올 수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 아빠의 호적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 상태는 다양한 감정의 양면성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일단 사춘기, 사춘기 동에는 다양한 행동 특성이 나타나겠죠. 걔는 행복한 듯 하다가도 어느 날 내가 왜 뭐 하고 있지?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은 청소년들에게 뭐예요? 자의식이 자라면서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회의, 내가 왜 이러지? 이 신체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또 신체적으로 이 이미지, 외모도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예요, 얘네들은. 그죠? 참 외모에 엄청 신경 쓰는 나이. 그래서 가족 환경에서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은 부모에게 따지기 좋아하고, 부모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이고, 형제 자매, 위에 애가 나보다, 오빠나 언니가 나보다 너무 잘해. 그러면은 괜히 시기 질투하게 되고,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념 세계와 타인의 관념 세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 사고를 의사하는 거야. 상상적으로, 그죠? 나를 갖다 우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립, 독립을 준비하면서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기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왔네. 80 중반에 자아 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일 때는 막 섭식장애, 비만, 신경성 식욕부진, 폭식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 관계는 어떠냐? 분리 개별화 경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이나 친구에게 의존하려는 경향. 그죠? 부모하고 내 집에 있는 싫어. 내 가족이 싫어. 그래서 나와서 친구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겁니다. 부모는 청소년이 성장한 것에 보람도 느끼지만 이 부모에 대한 방법을 비판하고 거부당하는 데 대한 상실감도 동시에 경험하죠.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왜 이럴까? 그죠? 엄청난 상심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에 부모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1쪽에 보면 이 가족관계 심리적인 이유는 지금 청소년들이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판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이 청소년이 심리적 이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행동적 특성 때문에 청소년 제2의 반항기래요. 이 사춘기를 넘어서 이 지금 제2의 반항기 사춘기를 이 시기는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어디로 간다? 같은 또래 집단으로 간다는 거죠. 그다음 교육 관계는 어떠냐? 이 청소년기에는 우정이 가족보다 더 중요해. 가족보다 더 중요한 시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가족과의 대화보다는 어떻게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전화나 SNS를 통해서 친구와 연락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냐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아이들을 잘 하나의 인격체로서 잘 보듬고 따듬고 진짜 옥석을 만들어야 돼. 이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동년배 집단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집단 내 지위와 역할을 예측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청소년기의 친구에게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맨 밑에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92쪽에 중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보면은 청소년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그죠? 어? 아동기 때는 뭐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같은 동성 집단, 동성 친구. 근데 요즘은 뭐라 그래? 우리는 나 때 얘기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이성 친구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관심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동성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그죠? 청소년기에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실제로는 동성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가장 친한 친구 역시,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뭐야? 같은 또래들끼리 뭉쳐 다니잖아요. 그죠? 동성 친구들 더 많이 사귀고, 가장 친한 친구 역시, 뭐야? 같은 또래들이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봤어요, 사실은. 드라마 볼 시간도 없었고, 그랬는데, 가끔 가다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제가 조금 조금 이게 본 적 있거든요. 너무 무섭더라고. 이 중고등학교는, 저는 무서워서 그걸 갖다가 이게 가슴이 쫄깃쫄깃해져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영화도, 그래서 막 폭력적인 장면 같은 거는 전 영화를 안 봐요. 그냥, 좀 순한, 영화 같은 걸 저는 이렇게 선호하지, 막 폭력적이고 때리고 부수고, 어, 좀 거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자아 정체감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아 정체감이란 인간이 획득해야 할 발달 과업인과 동시에 청소년기의 중심 과업으로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자아 정체감은 그러니까 자신이 인간이 획득해야 할 발달 과업과 동시에 그 중심과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만의 독특성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가는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게 자아전. 내가 누구야? 내가 최우정이 누구야? 이걸 내가 누구인 걸 아는 게 자아 정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아 통합을 획득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그죠? 충돌되는 역할이 이제 혼란이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외부하고 같이 통합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자아 정체 가면은 위기와 적응이에요. 전념이 아니라 적응의 기준으로, 그죠? 자아 정체 가면은 위기와 적응의 기준으로 네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 있냐면 93쪽에 중간에 있어요. 자아 정체 가면은 위기와 적응의 기준으로 네 가지 범주가 있는데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예,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란. 그러니까 성취, 유예, 유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에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아감, 정체감 성취는 어떻다? 자아 정체감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자기 삶의 뭐야 지금 책에 있어요. 주체성과 생활의 안정감, 개인 내적 신념 세계에 대한 믿음 일관성이죠. 그 정체감 유예는 뭐예요? 정체감 유예는 현재 정체감 위기 상태에 있으면서 정체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 신념, 행동 등을 실험하고 있으나 의사 결정을 못한 상태로 자기 삶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주장하기에는 무언가 불안하고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다. 셋째, 정체감 유실은 뭐예요? 정체감 유실은 부모나 사회의 가치관을
자신의 것인 양 그대로 선택하고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아 정체감 성취는 위기를 해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 자아 정체감 유에는 위기가 현재 진행 중인 거고, 자아 정체감 유실은 위기 경험이 없는 거고, 자아 정체는 위기 경험이 없는 거고, 그죠? 청소년기와 사회복지 실전. 음. 청소년기는 94쪽에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진로 결정, 사회적 역할, 과업 수행 등을 달성하는 시기로 심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도 하지만 성인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이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뭐 역할 가업이나 사회적 역할 가업 속에서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첫째, 신체적인 측면은 지금 어쨌든 94쪽부터 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을 연계해서 그죠? 연계해서 신체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몸매 관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둘째, 95쪽의 중간에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의 측면. 사회복지사는 자아 정체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주장 훈련, 인간관계 수련, 자아 발견, 자아 성장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죠?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구인가를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 훈련, 인간관계 수련, 자아 발견, 자아 성장 같은 프로그램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지도, 진로 탐색,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다양한 사회 경험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개입시키고 원조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셋째, 가정 내 갈등과 청소년 비행 측면, 사회복지사. 누구요? 우리. 그래서 청소년기의 갈등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지하고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느낌,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들 스스로가 내 느낌,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처벌보다는 어떻다? 성격, 행동의 교정과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처벌보다는 어떻다? 성격, 행동의 교정과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정신장애의 측면, 사회복지사는 지금 어떻대요? 청소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청소년기 그러니까 사회부는 자주 발생하는 지금 교과서 96쪽에 있죠. 정신장애는 정신분열증, 공포증, 불안장애, 우울증, 물질남용, 자살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저랑 한번 고민해 볼 게 뭐냐면요. 뭘까요? 지금 청소년기를 공부하면서. 고립형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고양시에 거주하는데 이 가다 보니까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뭐 심리상담, 찾아가는 뭐 심리상담 그런 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각 가정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고립된 은둔형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이게 절대적으로 되어 있어야 성인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고등학교 때 은둔형으로 바뀌면요, 부모들도 힘들어요. 제 주변에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쳐버리는 거죠. 문 열라고 아빠는 문을 갖다 빵빵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리게 되고, 아이는 안 나오고 안에서 컴퓨터만 하고 앉아 있고, 밤새워서 컴퓨터만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이 청소년이 진짜 열심히 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될 이 청소년 시기에 은둔형으로 갇혀 있으면서 엄마는 밥 차려가지고 방에다 갖다 줘야 되고, 엄마니까 아빠는 그 화를 못 참아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애는 점점 그 안으로 숨어버리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가정 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얘가 어디에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았어. 어떤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아이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데 상담도 안 받아. 상담을 받으러 들고 갈 수 없어.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신장애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정신장애인 정신분열증, 공포증, 불안장애, 우울증, 물질남용, 자살, 중2병, 고3병, 이러한 것이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이런 시험 공포증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 증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지금 개별 상담으로 어떻게 하래요? 지금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 방법, 약물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또 뭐야?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정신과 및 정신병원 의뢰 등으로 임상을 개입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제 바로 근처에 있어요. 온두형, 고리평 청소년들. 참 마음이 아파요. 저 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어, 우리 아이들은, 저는 아들, 딸이 있어요. 어, 제가 왜 우리 아들은, 제가 너무나 힘들게 했어. 우리 아들은 틱이 왔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동기 때. 그 아이가 뭘 한다고 유학 보내가지고 2년 동안 끌고 와가지고, 그때 진짜 2005년도에 이 초등학교 때 유학붐이 많았거든, 영어 붐이. 그래서 또 이 아이를 2년 데리고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애를 갖다가 영어가 기본 베이스가 되니까 이제 너 중국어를 해야 돼. 그래서 중국어 원어민 데려오고 또 영어 학원 보내고, 그래. 이제 어 악기는 하나는 다뤄야 된다. 누나가 이제 피아노를 하니까 악기는 하나 된다해서 트럼펫을 또 가르쳤네요. 결정적인 실수가, 저는 중국어인 줄 알았더니 트럼펫이었어요. 이 트럼펫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면서요, 미친 엄마다 하는 게 제 발등을 찍고 있는, 몰랐어요, 진짜. 이렇게 이 아동기 때, 청소년기에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기를 그냥 공부만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 합니까? 이제 철들고 나니까 아이들은 어느새 다 성장을 해버렸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틱이 옴으로써, 어, 너무나 힘든,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어, 이게, 저도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을 다니면서 그 신경 안정제 같은 것도 애가 약을 먹고 이러한 거. 그리고 또 반려동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강아지가 한 15년 저희랑 같이 있다가 이제 갔습니다. 음. 그래서 참 고마운 존재예요. 이 반려동물이 저희 집에는. 이 아이가, 이 강아지가 들어옴으로써, 어, 아이가 상처가 많이 해소됐거든요. 안정감을 찾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지혜로운 엄마였으면, 우리 아들도 틱이 오지 않았고, 우리 딸도 그 피아노로 인해서, 자기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죄는 제가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측면, 청소년은 주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가족 문제, 우울증 등의 심리적인 문제인 세 가지 영역에서 자살 징후나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가족은 맨날 집에 들어오면 허구한 날 엄마 아빠가 싸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 압박감에 우울증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가정문제, 우울증, 심리적인 문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자살, 징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자, 사회복지사는 생존에 대한 즉각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상승시키면서 이게 심리적인 문제 세 가지를 쓰세요 하면은 스트레스, 가족 문제, 우울증 이거 제가 요번에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나왔습니다. 세 가지. 스트레스, 가족 문제, 우울증 해가지고, 제가 이 세 가지 스시어를 낼 테니까,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생존에 대한 즉각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하고, 그죠? 96쪽에 밑에 있어요. 스트레스를 지금, 어, 상승시키는 문제를 주목하여 상담과 고립되어 자살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에게 사용 가능한 자원을 얹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복지권을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참여가 그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스스로의 활동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 복지권을 인정,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 스스로 활동, 그저 셀프, 그다음에 이러한 걸 모색하도록 우리는 누가 사회복지사가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 문화의 정립을 위해서 전인적인 학교 교육의 실천, 청소년 심리 문제는 심층 상담도 필요하고 건전한 성문자의 확립, 예방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방적 성교육이 필요해서 고딩 엄마 아빠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여가 문화 및 놀이 문화의 확립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10대 미혼모, 그죠? 10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 리틀맘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이 수업을 가르치면서 제가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셀프 반성을 하면서 이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6학년에 40분씩 40분씩 수업하고서 두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는 성적하고는 무관해요. 무관하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문제 올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혼자 쓰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 문제가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선생님들. 절대로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저는 이 시간에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